박할머니는 올해 72세가 되었고 겨울의 서리처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조용한 시골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으며 맑은 공기와 매일 아침의 새소리가 그녀에게 평온함을 준다. 할머니의 작은 집은 꽃과 풀로 가득한 정원 가운데 위치해 있으며 매 계절마다 화려한 색과 매혹적인 향기를 선사한다. 아침마다 박할머니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정원을 산책하며 만개한 꽃들을 감상하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을 즐긴다. 높은 소나무와 노란 국화꽃, 그리고 다람쥐, 새와 같은 작은 동물들이 그녀의 평범한 삶의 친구들이다. 아침 식사는 따뜻한 죽 한 그릇과 녹차 한 잔으로 간단히 해결한다. 할머니는 조용한 아침을 정원에서 즐기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좋아한다. 두 딸, 수진과 민지가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이 떠오르며 그때의 행복한 순간들이 마음속에 스며든다. 그러나 그 기억은 따뜻함과 동시에 씁쓸함도 느끼게 한다. 민지는 이미 결혼해서 멀리 살고 있고 수지는 서울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다. 박할머니는 정원 가꾸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푸르게 자란 채소밭은 그녀의 자랑거리다. 할머니는 각 식물과 꽃을 돌보는 것을 좋아하며 수확할 때마다 스스로 음식을 기를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낀다. 그녀는 땀방울이 흙에 떨어질 때마다 삶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박할머니의 평화로운 삶은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가끔 외로움을 느낀다. 저녁이 되어 해가 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질 때 그녀는 마음이 무거워진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멀리 펼쳐진 들판을 바라보며 자녀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지만 가끔 그리움이 밀려온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정원에서 식물을 물주고 있을 때 수진으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딸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민서가 다시 고열이 나요. 요즘 제가 재현이랑 너무 바빠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요. 엄마, 서울에 와서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수진의 말은 할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손녀 민서에 대한 걱정이 가슴을 조여왔다. 민서는 겨우 3살, 큰 눈을 반짝이며 할머니를 바라보는 귀여운 아이였다. 할머니는 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이가 들어 건강이 예전처럼 좋지 않지만 자녀와 손녀를 생각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박할머니는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필요한 물건들, 옷, 약,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간식들을 챙겼다. 예전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면 매번 멀리 떠날 때마다 설렘이 가득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설렘이 사라지고 걱정이 가득했다. 서울로 떠나는 날, 하늘은 맑고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쳤다. 할머니는 서울로 가는 버스에 올라타면서 마음이 복잡했다. 고향의 익숙한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가고 그녀는 아쉬움이 밀려왔다. 나이가 많은 여성으로서 평생을 살아온 곳에서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하늘을 찌른 고층 빌딩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차량, 그리고 시골과는 전혀 다른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는 그녀를 놀라게 했다. 박할머니는 마치 대도시의 한복판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처럼 느껴졌다. 수진의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하고 민서의 장난감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할머니는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지만 여전히 외로움이 가시지 않았다. 처음 며칠간은 민서를 돌보느라 바쁘게 지냈지만 홀로 창가에 앉아 있을 때면 고향이 그리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박할머니는 삶이 변해도 가족의 사랑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자신이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인지에 대한 걱정이 가득 차 있었다. 이 질문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계속 맴도는 바람에 대도시 한가운데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어려웠다. 어느 날 오후, 부드러운 햇살이 창가를 통해 스며들 때 박할머니는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번에는 평소와는 다르게 걱정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민서가 다시 고열이 나요.
요즘 제가 재현이랑 너무 바빠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요. 엄마, 서울에 와서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듣고 할머니의 마음은 아프게 조여왔다. 손녀인 민서에 대한 걱정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민서는 겨우 3살, 큰 눈을 반짝이며 할머니를 바라보는 귀여운 아이였다. 할머니는 민서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이가 들고 건강이 예전처럼 좋지 않지만 자녀와 손녀를 생각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박할머니는 즉시 여행 준비를 시작했다. 필요한 물건들, 즉 간단한 옷, 약, 그리고 미리 준비한 간식들을 챙겼다. 떠나기 전에 할머니는 사랑하는 정원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각 구석구석에 작별 인사를 남겼다. 정원에서 자라는 꽃들과 나무들이 그녀에게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떠나는 날, 하늘은 맑고 푸르러웠다. 하얀 구름이 느릿느릿 흘러가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할머니는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타면서 복잡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다. 고향의 익숙한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가고 그녀는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땅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는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빌딩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차량, 그리고 시골과는 전혀 다른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는 그녀에게 낯설게 다가왔다. 작은 고향을 떠난 느낌이었지만 민서를 만나고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다. 수진의 작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따뜻한 분위기를 느꼈다.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했고 민서의 장난감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할머니는 손녀의 소중한 물건들을 보며 조금 안심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박할머니는 새로운 도시에서의 소음에 잠에서 깼다. 자동차 소음, 사람들의 대화 소리 등 모두가 그녀에게는 낯선 음악처럼 들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민서를 돌보기로 결심하고 하루를 맞이했다. 민서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열이 나서 얼굴이 붉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들어서자 민서는 눈을 크게 뜨고 반가워하며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민서의 달콤한 목소리는 할머니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할머니는 민서를 안고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첫 며칠 동안 할머니는 민서를 돌보느라 바빴다. 우유를 타고, 죽을 끓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동화를 들려주고,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민서의 순수하고 천진한 미소를 볼 때마다 할머니는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차올랐다. 손녀와의 따뜻한 순간들은 서울에서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다. 하지만 서울의 삶은 단순한 즐거움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 수진과 재현은 모두 바쁘게 일하느라 자주 늦게 돌아왔다. 민서가 잠들고 나면 아파트는 조용해졌다. 박할머니는 혼자 창가에 앉아 바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의 외로움을 느꼈다. 그녀는 오래된 고향집과 작은 정원을 그리워하며 오후마다 개가 짖던 소리를 떠올렸다. 가끔 수지는 피곤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고 할머니와 이야기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 재현도 말이 없고 할머니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빨리 개인 일을 하러 갔다. 박할머니는 자녀들 사이에 느껴지는 보이지 않는 거리감을 느꼈다. 도시에 사는 것이 힘든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때때로 그녀는 마음이 아팠다. 어느 저녁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고향의 날들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때 민서의 웃음소리가 거실에서 울려 퍼지며 그녀를 놀라게 했다. 민서는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할머니를 보자 손을 흔들며 달려왔다. 할머니, 나랑 놀아줘.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아이 쪽으로 다가갔다. 민서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신나게 뛰어다녔다.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민서와 함께 놀며 마음속의 걱정이 사라지는 듯 했다. 그런 순간들은 서울에서의 삶이 더 행복해지게 만들었고 할머니는 이곳에 오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안도감을 느꼈다. 날이 지나면서 박할머니는 새로운 삶의 리듬에 점점 익숙해졌지만 민서의 건강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손녀가 빨리 건강해져서 고향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랐다. 그녀는 항상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달았다. 민서를 돌보느라 바쁘게 지낸 첫 며칠이 지나고 박할머니는 점차 서울의 빠른 생활 리듬에 익숙해졌다. 매일 아침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 때 할머니는 시끌벅적한 도시의 소음과 함께 눈을 떴다.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대화, 그리고 서울의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는 마치 다채로운 영화 속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다. 박할머니는 매일 아침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민서를 위해 죽을 끓이고 설탕과 신선한 과일을 추가하여 식사를 더욱 맛있게 만들었다. 손녀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할머니는 행복감을 느꼈다. 민서는 할머니가 이야기해주는 동화를 들으며 아침을 즐겼고 그 순간들은 아침 식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수진과 재현은 여전히 바쁘게 일하느라 자주 늦게 귀가했다. 할머니와 민서는 작은 아파트에 둘만 남게 되었다. 두 자녀가 바쁘게 일하는 동안 할머니는 혼자서 민서를 돌보며 즐거움을 찾았다. 민서는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되었고 두 사람의 대화는 마치 친한 친구처럼 자연스러웠다. 어느 날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다가 서울의 다양한 풍경에 감탄했다. 이웃들이 오가는 모습,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그리고 노점상들이 상품을 판매하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이 도시가 얼마나 다채로운지를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밖으로 나가 이 도시를 탐험해보기로 결심했다. 하루 저녁, 할머니는 민서를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나갔다. 맑고 신선한 공기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할머니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민서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고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아이의 행복한 모습은 할머니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할머니는 민서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다. 그들은 꽃과 나무,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순간을 즐겼다. 할머니는 이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기로 했다. 그렇게 찍은 사진들은 두 사람의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작은 꽃가게에 들렀다. 할머니는 꽃을 좋아했고 작은 아파트에 꽃을 장식하는 것을 즐겼다. 그녀는 노란 국화꽃 한 다발을 고르고 그 꽃들은 마치 햇살처럼 밝고 아름다웠다. 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의 마음은 한층 더 밝아졌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는 꽃을 작은 꽃병에 꽂고 식탁에 놓았다. 꽃이 만개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할머니는 고향의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다. 이후 할머니는 아파트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여러 가지 장식들을 추가하여 민서와 함께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 나갔다. 어느 날 저녁, 민서가 깊이 잠든 후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할머니는 외로움을 느꼈다. 오래된 고향집과 그곳의 정원, 그리고 매일 저녁 짖던 개의 소리가 그리워졌다. 그런 기억들이 할머니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가끔 수지는 피곤한 얼굴로 집에 돌아와 할머니와 이야기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 할머니는 자녀들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가끔은 더 가까이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예전에는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웃었던 일들이 그리워졌다. 하루는 할머니가 수진과 재현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로 결심했다. 할머니는 간단하지만 정성이 담긴 저녁을 준비했다. 야채국과 흰 밥을 만들고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았다. 저녁 식사는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엄마,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는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에요. 딸의 진솔한 말에 할머니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가족의 사랑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쉬운 것 같았다. 할머니는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고 이런 간단한 순간들이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할머니는 서울 생활에 점차 익숙해졌다. 외로움과 걱정이 있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사랑과 민서와의 아름다운 기억들이 할머니에게 힘을 주었다. 할머니는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딸을 도와주기로 한 결정이 옳았음을 느꼈고 그것이 그녀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다. 할머니는 어디에서 살든지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서울이라는 대도시 한가운데서도 고향의 따뜻한 기억이 그녀의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점차 익숙해지면서도 박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매일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비춰올 때 할머니는 민서를 돌보는 하루를 시작한다. 민서가 소중한 존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바쁜 일로 집에 없는 수진과 재현의 모습이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다. 민서는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로 늘 할머니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했다. 할머니는 민서를 사랑하지만 때때로 그 에너지는 할머니를 피곤하게 했다. 긴 오후가 흐르고 아이가 친구들과 놀고 있을 때 할머니는 종종 외로움을 느꼈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며 바쁘게 움직이는 차량들과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잃은 듯한 기분이 들곤 했다. 어느 저녁, 민서가 깊이 잠든 후 할머니는 혼자서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았다. 고향의 기억이 밀려왔다. 오래된 나무집과 조용한 정원, 그곳에서의 평화로운 순간들이 그리워졌다. 서울의 모든 것이 시끄럽고 현대적이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고향의 따뜻함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수진과 재현은 여전히 바쁘게 일하며 저녁 늦게 귀가했다. 가족의 저녁 식사는 대개 빠르게 진행되었고 대화는 짧았다. 할머니는 자녀들의 삶에서 점점 더 소외된 기분이 들었다. 그들은 일과 민서의 건강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 할머니의 존재는 점차 희미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온 수진은 소파에 누워 잠시 눈을 감았다. 할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도와줄 일이 있으면 말해줘 할머니가 물었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다. 할머니는 더 이상 그녀의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다. 수진아, 너는 쉬어야 할 일이 항상 많지만 건강이 제일 중요해. 라고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피곤한 눈빛이 할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런 대화들이 반복되면서 할머니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다. 자신이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과연 자신이 이곳에 필요한 존재인지 아니면 그저 주변의 방관자로 남아있는 것인지 자주 생각했다. 이런 동안 재현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원래 말이 적었던 그가 이제는 더욱 멀어졌다. 예전처럼 웃으며 인사하는 대신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할머니는 이렇게 되자 자신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점점 사라지는 듯했다. 예전의 따뜻한 저녁 식사와 대화가 그리웠다. 하루는 할머니가 요리를 하고 있을 때 민서가 장난치다가 재현의 새 셔츠에 먹물을 쏟아버렸다. 긴 하루를 보낸 재현은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고 민서는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는 즉시 민서를 안아주며 달래주었지만 재현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할머니의 존재가 도움을 주기 위해 온 것이었지만 때때로 그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마치 자신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갇혀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서울에서의 날들은 따뜻한 순간과 슬픈 순간이 뒤섞여 흘러갔다. 민서를 사랑하지만 고향에서의 단순한 삶을 그리워했다. 자녀를 돕고 싶지만 그들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밖에 나가 산책을 하기로 결심했다.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다. 할머니는 민서를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갔다. 공원의 신선한 공기와 자연의 풍경은 할머니에게 약간의 위안을 주었다.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과 새들의 지저귀를 들으며 평온함을 느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여러 생각들이 떠올랐다. 과연 자신의 도움이 진짜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자녀들의 바쁜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인지 자문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다. 삶이 어떻게 변하든 가족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위한 행복한 순간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각자의 역할이 있듯이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할머니는 가족과 더 잘 어우러져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할 결심을 했다. 서울에서의 날들이 바쁨과 일상으로 가득 차면서도 박 할머니는 여전히 마음속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가족과의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지만 세대 간의 차이와 도시 생활의 압박은 점점 더 갈등을 심화시켰다. 어느 한 오후, 할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거실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재현과 수진의 목소리가 긴장감 속에 울려 퍼졌다. 할머니는 걱정이 되어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요리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갔다. 수진은 얼굴이 긴장으로 가득 차 있고 재현은 소파에 앉아 짜증이 가득한 모습이었다. 엄마, 왜 그가 조금만 도와주지 못하는 거야? 수진이 크게 외쳤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민서를 돌봐야 해. 왜 그가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거야? 내가 왜 모든 걸 다 하길 바라는 거지? 나도 내 일이 있다고 재현이 반박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할머니는 문턱에 서서 두 사람의 싸움을 지켜보았다. 저런 모습이 마음 아팠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했다. 무력감과 외로움이 할머니의 가슴을 짓눌렀다. 결국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저 그가 조금만 도와주길 원할 뿐이야.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 할머니는 급히 수진에게 다가가 그를 안아주며 위로했다. 하지만 재현은 여전히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할머니는 수진과 재현 사이의 갈등이 예상보다 깊어졌음을 깨달았다. 두 사람 모두 일과 생활에 압박을 받고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들어주지 않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할머니는 수진과 함께 부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사랑하는 아가, 엄마는 내가 힘든 걸 알아. 하지만 재현도 자신의 압박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 서로 돕고 함께 나누는 게 중요해. 할머니는 말하며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슬픈 눈빛을 하고 있었다. 엄마, 알겠지만 가끔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기분이 들어. 그가 나를 이해해주기를 바랄 뿐이야. 할머니는 수진의 마음을 이해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할머니도 젊은 시절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여전히 무거운 기분이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재현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가족이 다시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아침 식사 후 할머니는 재현의 방으로 갔다. 재현아,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재현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네, 엄마 들어오세요. 그는 할머니를 초대했지만 여전히 다소 거리감을 느끼는 표정이었다. 할머니는 앉아서 대화를 시작했다. 어제 수진과의 갈등을 보았어. 서울에서의 삶은 정말 힘들겠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들어주는 것이 중요해. 재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도와주고 싶지만 제 일이 너무 바빠요. 가끔은 다른 일에 시간을 쏟을 여유가 없어요. 할머니는 그의 말을 경청하며 그의 고통을 이해했다. 엄마도 그걸 알아? 하지만 수진이 너를 필요로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 그녀는 단순히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파트너가 필요해. 할머니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확신이 없는 표정이었다. 노력해볼게요. 그는 대답했지만 할머니는 그가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조금만 시간과 나눔이 필요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재현과의 대화 후 할머니는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 그녀는 두 사람이 더 잘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할머니는 가족을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모두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다. 수진과 재현이 집에 돌아오자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긴장이 풀리면서 웃음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저녁 정말 맛있어요. 엄마, 수진이 말했다. 감사한 눈빛이 가득했다. 재현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는 가족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뻤다. 갈등과 오해가 있었지만 사랑이 여전히 가족을 이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모두 함께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는 마음이 한층 가벼워졌다. 삶은 어려운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모두 함께 나누면 더 쉬워질 수 있다. 그녀는 앞으로 가족이 더욱 단합되고 오해가 더 이상 그들 사이의 장벽이 되지 않기를 바랐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의 분위기는 점점 더 따뜻해졌다. 그날 저녁 식사 이후 박할머니는 가족 간의 유대가 회복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수진과 재현은 서로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대화도 더욱 개방적이 되었다. 민서도 부모가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더 행복해 보였다. 어느 날 오후 박할머니는 집 근처의 공원에서 작은 소품을 열기로 결심했다. 가족이 함께 편안한 하루를 보내고 더 많은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기를 원했다. 할머니는 김밥, 신선한 과일, 그리고 민서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준비했다. 공원에 도착하자 상쾌한 공기가 할머니를 감싸 안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대화가 가득한 가운데 할머니는 가족이 함께 있는 모습에 행복을 느꼈다. 그들은 큰 담요를 풀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 이 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민서가 눈을 반짝이며 외쳤다. 박할머니는 민서의 반응을 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민서. 다음에도 더 많이 만들어줄게, 할머니가 대답했다. 식사 중에 수진과 재현은 어렸을 적 소풍을 갔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때 바닷가에서 파도에 휩쓸렸던 기억나? 수진이 물었다. 두 사람은 그때의 웃음을 떠올리며 함께 웃었다. 박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마음이 가득해졌다. 식사 후 가족은 작은 게임을 하기로 했다. 두 팀으로 나누어 릴레이 경기를 시작했다. 웃음소리와 환호가 울려 퍼지며 즐거운 분위기가 조성됐다. 박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가족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경기가 끝난 후 민서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라고 말했다. 간단하지만 진솔한 말에 할머니의 마음은 뭉클해졌다. 할머니는 민서를 꼭 안아주며 사랑스러운 마음을 느꼈다. 놀고 나서 가족은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서로의 꿈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지는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재현은 그가 구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박할머니는 자녀들이 자신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엄마는 항상 너희를 믿고 있어, 할머니가 말했다. 하고 싶은 것을 쫓아가렴. 해가 지고 하늘이 오렌지색과 분홍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가족은 함께 앉아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했다. 할머니, 이런 소풍을 더 자주 해야 해요. 민서가 제안했다. 맞아, 수진이 동의하며 말했다. 정말 좋은 하루였어? 집으로 돌아온 후 박할머니는 마음이 가벼워지고 행복감을 느꼈다. 그녀는 아름다운 기억이 가족을 하나로 묶는 것임을 깨달았다. 앞으로도 자주 소풍을 열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하면 모두가 함께 즐기고 삶의 작은 기쁨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주일 후 박할머니는 또 다른 소풍을 계획했다. 이번에는 수진과 재현의 친구들도 초대하기로 했다. 그녀는 자녀들이 친구들과 사귀고 연결될 기회를 만들고 싶었고 가족의 사랑을 더 넓히고 싶었다. 공원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다시 한번 활기차졌다. 수진과 재현의 친구들은 모두 젊고 활기찬 사람들이었고
금방 소풍의 분위기에 녹아들었다. 박할머니는 자녀들이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다. 이제 그녀는 이 삶의 일부분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동안 박할머니는 다른 어른들과 함께 앉아 삶과 일, 그리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녀는 새로운 공동체를 찾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에 감사했다. 이제 그녀는 외롭지 않게 되었다. 식사와 놀이가 끝난 후 사람들은 함께 팀게임을 하기로 했다. 박할머니도 함께 참여하며 젊어지는 기분을 느꼈다. 웃음과 행복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박할머니는 인생에 여전히 많은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소풍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할머니는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녀는 가족과 친구가 삶의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함께 만든 아름다운 기억은 미래를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집에 돌아와 박할머니는 소풍에서 찍은 사진들을 들여다보았다. 각 사진은 하나의 이야기, 소중한 순간을 담고 있었고 그녀는 그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싶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자신에게 더 많은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가족 간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자라나기를 바랐다. 그렇게 할머니는 따뜻한 빛으로 가득한 작은 아파트에서 삶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음을 느꼈다. 갈등과 오해는 이해와 사랑으로 바뀌었고 그녀는 가족이라는 곳이 언제나 자신이 소속된 곳임을 확신했다. 사랑이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다.